우리에게 잘 알려진 전투는 아니지만 참여했던 여러 국가들이 아직까지 기념하는 한국 전쟁의 전투가 있습니다. 1951년 4월 23일부터 25일까지 3일간 치러진 가평 전투입니다. 캐나다는 가평 전투에서 승리하고 귀국했을 때 위니펙 부대 주둔지를 가평 버락이라는 닉네임으로 불렀습니다. 호주에서는 4월을 가평의 날로 지정했고 가평 전투에 참여한 호주 3대대는 현지에서 아직도 가평 부대로 불립니다. 캐나다 경보병 2대대는 부대 건물에 가평 전투 참전 용사들의 이름을 새겨 기념하고 있습니다. 가평 전투는 한국 전쟁에서 서울을 재탈환하려는 중공군의 집중 공격을 유엔군이 막아낸 전투입니다. 당시 가평은 계곡이 여러 개 있고 이곳 각 고지에 영연방 부대들이 지키고 있었습니다. 이 전투에 참여했던 호주, 캐나다, 영국, 뉴질랜드에서는 가장 위대한 전투로 꼽히며 각기 기록물도 제작할 정도입니다. 4월 23일 중공군의 인해 전술로 사창리 전투에서 국군이 큰 피해를 입고 패닉 상태에서 화기도 챙기지 못한 채 가평으로 후퇴했습니다. 수도권으로 들어가는 입구가 뻥 뚫려버린 상황에서 유엔군이 가평에서 전력의 5배가 넘는 중공군을 막아내야 하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가평 전투를 그린 캐나다 작가의 그림에서는 계곡의 고지를 지키며 2박 3일을 버텨내는 모습이 보입니다. 당시 2,800명의 병사들은 1,600명에 달하는 중공군 118사단에 맞서고 있었습니다. 본진인 영국군과 호주 왕리변대의 3대대는 가평 죽둔리에서 부대원의 40% 이상이 사상자가 된 엄청난 피해를 입으면서 진지를 지켜냈습니다. 캐나다 프린세스 패트리샤 2대대도 가평 남단을 사수해 전쟁에서 중요한 주 보급로를 확보하는 데 공헌했습니다. 무엇보다 가장 혁혁한 공을 세운 건 영연방 27연대. 영연방 제27여단은 뉴질랜드 포병대대의 지원하에 호주군 대대, 캐나다군 대대, 영국군 미들섹스 대대 등 3개 대대 병력으로 3일 동안 방어전을 전개해 자신들보다 무려 5배가 넘는 중공군을 막아냈는데요. 뉴질랜드 포병대대는 이때 엄호의 임무였지만 유엔군이 후퇴를 거듭하며 전선이 흐트러진 상황에서 전선 최앞단에서 3일간 무지막지한 물량 공세를 펼쳤고 무려 4,000명의 중공군에 사상 피해를 입혔습니다. 당시 이들이 쏟아부은 25파운드 탄은 무려 10,000여 발. 뉴질랜드 대대는 이 와중에 포탄 1기도 잃지 않고 사상자 없이 성공적으로 임무를 완수했습니다. 당시 8,000명의 분대를 지닌 200만 명 인구 뉴질랜드는 한국전쟁에 6,000명의 정예부대를 파병했습니다. 생존한 참전 용사들은 한국의 발전에 늘 눈물을 흘릴 정도로 감격스러워한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이 참전 용사들 중 우리에게 꽤 낯선 사람들이 존재했습니다. 의외로 한국과 뉴질랜드는 여러모로 비슷한 점이 많은 나라입니다. 산이 많은 자연환경, 양국 모두 세계 정상급인 수출국가, 식민 지배를 당한 역사도 닮았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뉴질랜드는 한국 전쟁 참전 의사를 제일 먼저 밝힌 나라입니다. 또 당시 200만 명 인구 대비 가장 많은 무려 6,000명을 파병했습니다. 이런 인연으로 뉴질랜드는 한국과 혈맹 관계를 이어오고 있습니다. 지금도 한국이 내는 국제적 목소리에 뉴질랜드는 항상 찬성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고 합니다. 비바람이 치던 바다 잔잔해져 오면 언제 그대 오시려나 저 바다 건너서. 한국에서 연가로 알려진 이 노래는 뉴질랜드 원주민 마오리족의 민요 포 카레카레 아나입니다. 한국전쟁 때 참전한 뉴질랜드군 마오리 전사들이 한국인에게 전파했습니다. 사랑하는 이와 이별에 고향으로부터 멀리 떨어진 한국에서 고향을 그리워하며 부른 노래로 마오리족 전통 민요로 사랑하는 사람에 대한 연가입니다. 부산에 위치한 유엔 기념공원에는 아름다운 문양이 새겨진 기념비 하나가 서 있습니다. 바로 한국전쟁에 유엔군으로 참전한 뉴질랜드 참전 용사들을 기리는 기념비인데요. 이 기념비에는 재료부터 디자인, 제작까지 모두 뉴질랜드에서 만들어 한국에 가져왔습니다. 무늬는 마오리족 여인의 턱에 있는 문신, 모코를 모티브로 했습니다. 한국전쟁으로 사랑하는 사람을 전장으로 떠나보내야만 했던 마오리족 여인들의 강인하고 애달픈 마음을 상징합니다. 마오리족은 백인과 함께 뉴질랜드를 이끌어가는 주역입니다. 이미 1867년에 투표권을 획득했고 마오리어 역시 영어와 함께 공용어입니다. 1845년부터 30년 가까이 벌어진 마오리 전쟁에서 마오리족은 영국 정부에 처절하게 저항했습니다. 자존심 강한 마오리를 꺾을 수 없다고 판단한 영국은 평화 공존으로 정책을 전환하고 마오리의 문화도 받아들였습니다.
마오리족은 물러서지 않는 용기로 유명했습니다. 한국전쟁 이전 2차례 세계대전 당시 죽음을 마다하지 않는 돌진으로 적을 두려움에 떨게 했습니다. 1950년의 마지막 날, 뉴질랜드의 K포스는 부산에 상륙했습니다. 북한의 남침을 유엔군과 함께 저지하기 위해서였죠. 마오리족의 모습도 화면에서 볼 수 있듯 전통 노래를 함께 부르며 뉴질랜드를 떠났습니다. 처음 뉴질랜드군이 한국에 참전했을 때 마오리족의 비율은 불과 7.5%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도착한 추가 병력에서는 4명 중 1명이 마오리족일 정도로 그 비율이 올라갔습니다. 마오리족은 여러 연대에 흩어져 복무했습니다. 가평 전투에 용맹한 16연대 포수, 운송 10중대의 수송소대, 해군 호위함에서 싸웠습니다. 뉴질랜드 참전부대는 K포스라는 정식 이름보다는 키위 부대라는 애칭으로 불렸습니다. 키위는 뉴질랜드의 국조로 마오리족들이 키위키위라고 우는 새의 울음소리를 본따 키위라고 이름을 지은 새인데 이 이름을 본딴 것입니다. 한국전쟁 당시 뉴질랜드 캠프엔 키위 그림이 새겨졌습니다. 갈수록 추가 병력에는 마오리족의 비율이 높아져 전체적으로 봤을 때 한국전쟁에 참전한 마오리족은 무려 전체 군사의 약 7분의 1에 달했다고 합니다. 당시 마오리족은 전체 뉴질랜드 인구의 6%밖에 되지 않았다는 것을 생각하면 정말 많은 마오리족이 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해 자원의 한국으로 달려온 것이죠. 마오리족의 활약상이 얼마나 대단했는지는 뉴질랜드에서 발간한 1953년 페아오호아라는 전기 간행물 6호에 실린 기사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당시 인구의 10%도 채 되지 않았던 마오리족이 K포스 전체를 대표해 유엔 행사에 참석한 것입니다. 마오리족이 그만큼 한국전쟁에서 중요한 병력이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우리는 간혹 잊기도 하지만 한강의 기적엔 생각하지 못했던 희생들이 따랐습니다. 자원의 한국전쟁에 참여한 뉴질랜드 용사들. 이들은 전쟁이 끝난 후에도 영연방 가평 장학금을 만들어 가평 중고등학생에게 장학금을 지원하고 한국 방문도 해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리고 현지에서 모임을 결성해 계속 매년 퍼레이드를 했지만 이제는 너무 고령이라 지난 2017년 마지막 모임 후 역사의 뒤안길로 향했습니다. 세계 5대 무역대국인 한국은 뉴질랜드의 2대 유학생 송출국, 7대 방문객 송출국이며 한솔, 대성, 대주그룹 및 오뚜기 등 한국 기업들이 뉴질랜드에 투자했습니다. 뉴질랜드군은 가평 전투를 비롯한 마량산 전투, 고항산 전투, 그리고 후쿠고지 전투에서 23명이 전사하고 79명이 부상을 입었으며 1명이 실종됐습니다. 감사합니다.